이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게 여기에 이제 정이 갑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갑이 알거지다 이럴 때 정은 병에게 혹은 을에게 물어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이래 물어달라고 이제 하려면 어떤 세 가지에 해당해야 when, where, how에 해당해야 물어달라고 할 수가 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게 병이나 을은 왜 그러면 물어주는가? 그거는 을이나 병이 패서인으로 엄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물어주는 거. 예, 이게 이제 그 엄의 그 뒷면에 을도 병도 기명 날인을 했거든요. 예, 이러니까 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고 그걸 물어줄 의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공부를 하는가 하면 을이나 병이 엄에 배설을 하게 되면 과연 배설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어, 이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병이 정에게 배설을 했다 이러면 여기에는 세 가지 효력이 있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까지는 병이 가지고 있던 엄상의 권리를 정에게 이전을 해주는 거지요. 예, 이거는 워낙 당연한 내용입니다. 병이 가지고 있던 엄상의 권리를 정에게 넘겨준다, 이전을 해준다.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배서의 효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빨갛게 도장을 찍었잖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정이 갑에게 언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했다가 만약에 지급이 거절이 되면 병에게 물어달라고 하면 병은 물어낼 의무가 있다. 이거를 배서인은 담보적 효력을 준다. 예, 이거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 어떤 효력이라고요? 담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갑이 언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면 나 병이라는 사람이 담보로 그거를 보장을 해주는 효력이 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갑이 알거지라서 지급을 못하게 된다면, 지급을 거절을 한다면 내가 지급을 담보를 해줄게. 예, 이런 게 있고요. 이거하고 또 한 가지가 그게 환음이라면 말입니다. 어, 여기에 만약에 갑이 을에게 환음을 발행을 했고 그게 정에게까지 넘어갔는데, 여기에 알고 있지? 환음에는 A라는 지급인이 있잖아. 이거를 이걸 이제 그 정이라는 소신이 A에게 A님 이 그 환음에다가 A님이 인수인으로 도장을 좀 찍어 줄래요라고 물어보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지?
이럴 때에 대부분은 A가 자기의 이름 옆에다가 빨갛게 도장을 찍는 인수를 할 건데 이게 아주 가끔은 A가 정말 황당하네. 나는 도대체 갑이 누군지 몰라요. 나는 이 화나면 나는 도장을 찍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정은 위험해지는 거잖아. 뭔가 이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잖아. 이럴 때는 정은 병이나 을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가 있어. 요거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한다. 환음에 배설을 한 을이나 병은 나중에 소진이 뭐를 거절당했을 때도 물어줄 책임을 진다고 인수를 거절을 당한 때도 물어줘야 한다. 여러분들이 읽어. 이런 식으로 어쨌건 엄의 뒷면에 을이든 병이든 빨갛게 도장을 찍는다는 건 상당히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건데 뭐를 담보하기도 하고 환음의 경우에는 뭐까지도 지급을 담보하는 건 기본이고 환음의 경우에는 인수까지도 담보를 한다. 그것을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런 배서의 담보적 효력 때문에 배서인이 지는 의무, 그거를 물어주는 것이 상환 의무라고 부르는 거다. 물어줄 의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를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 엄의 뒷면에 배서를 하게 되면 3대 효력이 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효력은 이야기를 했고, 첫째가 권리 이전적 효력, 그리고 두 번째 담보적 효력, 그리고 세 번째 게 이름이 좀 어렵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거는 화면으로 이제 느낌이 여러분이 들어야 공부가 되는 거야. 여기 한번 봐. 이거 아직은 엄이 현재 앞면은 갑이 을에게 그리고 엄 뒷면에는 을이 병에게 배서하였다. 이 엄을 이제 병이 소지하고 있단 말이야. 현재는 아직은. 이러면 현재 병이 소지하고 있다면 병은 배서 연속이 있죠. 당연한 이야기지.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병은 겉보기에 진짜처럼 보이는 어떤 자격이 있다고요? 이게 유딩 언어로 이 시점에는 병이 진짜처럼 겉보기에 보인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뭘 하나 보여줄게. 지금 내가 하는 손동작을 잘 봐. 이제 병이 또다시 이 엄에다가 정에게 배수한다는 이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누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처럼 이제는 보이게 되는 거지. 조금 전까지 누구에게 있던 어떤 자격이 누구에게 넘어간다고? 병에게 있던 그지? 형식적 자격이 이제 정에게 넘어가는 거잖아. 이거를 어떤 효력이라 부른다? 자격을 병에게 있던 겉보기에 볼 때 진짜처럼 보이던 그 형식적 자격을 이제 정에게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뭐 이거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병에게 겉보기에 보이던 배서 연속이 있다가 병이 정에게 배서하면 이제는 정에게 배서 연속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러니까 이제는 정이 배서 연속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 정에게 추정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쭉쭉 배서가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효력, 그거를
자격 수여적 효력이라고 불러. 한 번 더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거라고 배설을 하면 쭉쭉 배서가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효력이 있다. 이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봐라. 만약에 병이 겉보기에는 배서 연속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강도였다면 이게 병이 을에게 무기를 들이대고 강제로 을로 하여금 배설을 하도록 만든 강도였다면, 그러나 아무리 이 병이 강도라 하더라도 배서 연속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병이 강도라는 걸 모르고 정의 취득을 했다면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알겠냐? 이것도 뭐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지? 배서 연속을 믿고 정의 취득을 했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이게 다 배서 연속 때문에 이런 효력이 따라오는 거야. 그지? 선의 취득도.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이미 우리가 1교시에 공부를 했던 거, 여기에 이게 길 가다가 엄을 습득했던 정의 갑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럴 때에 이때 갑은 뭐를 확인하고 돈을 지급을 했다면 면책이 된다고? 배서 연속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정에게 돈을 지급을 했다면 이때는 면책이 된다. 이것도 모두 다 배서가 연속이 되는 것 때문에 따라 나오는 파생적인 효력이란 말이야. 예, 이래 가지고 여기에 그 자격이 수여가 된다. 쉽게 말해서 병이 정에게 배설을 하면 쭉쭉 배서 연속이 이어지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이어지는 그 세 가지 파생적인 효력은 이제는 정에게 겉보기에 진짜처럼 보이는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아무리 강도라고 하더라도 그런 배서 연속이 쭉쭉 이어지는 것 때문에 정의 취득했다면 선의 취득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길 가다가 누군가가 엄을 습득을 한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그거를 믿고 쭉쭉 이어지는 배서 연속을 믿고 채무자 갑이 지급을 했다면 면책이 되고, 이렇게 모두 다 배서 연속 때문에 배설을 했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효력이다. 예,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 하시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배서의 3대 효력을 거의 다 끝낸 겁니다. 요거 조금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게 저 3대 효력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나중에 배서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건 한 이틀이나 있다가 우리가 본론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간격이 한 이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리마인드가 좀 어렵거든. 요거 일부러 내가 안 보이게 화면을 아래로 싹 이렇게 이제 내려버린 거야. 안 보이라고. 니들이 빨리 외워봐. 아주 중요한 거였다. 배서를 병이 정에게 하면 세 가지 효력이 있다. 시작. 배서의 3대 효력은 뭐지? 첫째, 권리 이전적 효력. 병의 권리가 정에게 이전이 된다. 두 번째가 담보적 효력. 병이 뒷면에 그 빨갛게 도장을 찍게 되면 나중에 정에게 물어줄 의무가 있다. 근데 이게 담보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지급을 담보를 하는데 환엄에 배설을 하게 되면 인수까지도 담보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력이 자격 수여적 효력이 있다. 그지? 배서 연속을 쭉쭉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력이 있다. 이런데 문제는 세 번째가 자격 수여적 효력에는 세 가지 파생 효력이 있다. 외워봐. 뭐 말인지 알겠나? 요거는 머리 글자로 딴다.
예, 이걸 이제 나올 때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자객수에서 교려. 그러면 앞으로 혁궁쌤은 또 이 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추선면 이렇게 할 거다. 그게 자객수에서 교력의 세 가지 파생 효력이다. 까먹지 말고 머리 글자로 기억을 한다. 예. 어쨌거나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배서의 3대 효력을 공부를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공부를 했는가 하면 을이나 병이 배서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 물어주는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배서의 3대 효력 가운데 담보적 효력 때문에 물어주는 의무를 지게 되는 거다. 그거를 하다가 옆길로 3대 효력까지 모두 공부를 했고, 예. 이제 음수표의 개관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음상 권리가 없어지는 단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갑이 을에게 음을 찍었다, 발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음이 일단 그 탄생을 했다가 을에게 배서가 되고 병에게 배서가 되고 쭉쭉 흘러갔다가 마지막에 음을 소지를 하고 있던 이 종이 갑에게 가서 언금 청구를 했고 언금을 원만하게 지급을 받았다. 이러면 아주 행복하게 끝나는 거지. 예.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엄의 그 한 일생이 행복하게 끝날까? 지급이 원만히 이루어졌다 뭐 행복하게 끝나는 건데 우리 시험에 나올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5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인 갑이 정에게 미안하지만은 현금 대신에 내가 600만 원짜리 뭐 중고 자동차나 다른 어떤 물건으로 대신 변제도 될까요? 이랬더니 정이 아 그러시죠? 이러면 이것도 행복하게 끝난 거야.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정님에게 500만 원을 원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정님에게 500만 원 대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상계해 버리죠. 예, 이것도 어쨌거나 지급이 이루어진 것과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해피 엔딩입니다. 이런데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엄소신 정의 말입니다. 이게 엄을 들고 당연히 만기 무렵에 채무자인 갑에게 와서 돈을 수령을 해가야 되는데 정이 갑에게 안 나타나는 거야. 채무자인 갑은 돈을 딱 준비를 하고 엄소신이 오기만 하면 내가 돈을 줄 거야. 그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엄소신이 안 오는 거야. 이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소신이 안 오니까 아 행복하다. 아니야, 행복한 게 아니야. 왜 행복 안 하지? 느낌은 오지. 돈을 주려고 지금 갑은 이렇게 딱 자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엄소진 채권자가 안 오니까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 여러분 원래 엄은 몇 년 시효로 소멸을 합니까? 3년 시효로 소멸하잖아. 3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만 조금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정이 안 오면 법원에 맡겨버리고 갑은 해외 여행을 가든 뭐를 하든 자기의 그 일상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나? 이럴 때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오면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되는 걸까? 그 모르겠네. 니들이 읽어. 요거 뭔 말인지 알겠나? 일반적으로 엄을 주로 이제 출제를 하니까 일반적인 엄의 경우에는 지급제시 기간은 언제지?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6월 5일이 만기라 그러면 언제까지가 지급제시 기간이니? 6월 6일은 빨간 날이니까 점프를 하고 6월 5일과 7일과 그리고 8일까지 그지? 이때까지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면 갑은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버리고 해외로 여행을 가든 친구를 만나러 다니든 다 할 수가 있다.
예, 이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그게 법원에다가 그 언금을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소진이 결국 법원에 가가지고 그 언금을 수령을 해가고 이걸 할 때 당연히 법원의 직원들, 법원의 공무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 수고비는 내야 되거든. 그 수고비는 누가 낼까? 소진정이 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종이 지가 빨리 안 오는 바람에 갑이 법원에다가 맡긴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법원에 수고비를 줘야 되는 그런 비용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결국 그 공탁금을 소진이 수령해 갈 때 그 비용은 법원에다가 소진, 그러니까 채권자 정이, 소진 정이 법원에다가 비용을 내고 언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게 바로 정의 갑에게 받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가가지고 받아가지만 어쨌건 언금을 수령을 해가는 거니까 넓게 봐서는 그것도 해피 엔딩입니다. 예, 이런데 어음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없어지는 과정에 소진 입장에서는 전혀 언금을 구경도 못하고 소진이 언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음이 소멸해버리는 해피하지 못한 엔딩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소진이 3년 동안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아서 쓰레기가 되는 거. 그것도 언금을 전혀 손에 넣지도 못하고 음이 없어져 버리잖아. 이거 여러분이 아래쪽에서 혁선생님이 몰라서 못 불러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뭐 더하기 몇 년이 지나면 완성이 되지? 시작. 만기 더하기 3년. 예, 이게 만약에 지나버리게 되면 소진은 언금을 전혀 구경도 못하고 음이 쓰레기로 소멸해 버린다. 그는 해피하지 못한 엔딩이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가 말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3년은 안 지났는데 만기 더하기 이틀, 2일이 지났다. 만기 더하기 2일이 지나게 되면 아직 만기 더하기 3년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정의 갑에게 가가지고는 돈을 받아올 수가 있겠지만 만기 더하기 이틀 동안 갑에게 지급 제시를 안 하면 이 뒤에는 갑에게 돈 달라고 했다가 갑이 알거지가 되어도 이때는 정의 병이나 을에게 물어달라고는 못하게 되잖아. 예, 그게 아직까지 만기 더하기 3년이 지난 건 아니지만 이 시간이 지나버렸다. 만기 더하기 2일 내에 갑에게 지급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2일이 지나도록 지급 제시를 안 하면 이 뒤에는 정이 갑에게 가서 돈 달라고 했다가 갑이 알거지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엔딩 되어버렸다고. 병이나 을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엔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거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갑에게는 2년하고 11개월하고 며칠의 시간이 갑에게는 남아있지만 어쨌거나 병이나 을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없어지게 된, 그것도 행복하지 못한 엔딩의 일종이다. 예,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요런 식으로 부른다. 알겠니?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 두 가지는 제대로 정의 아직까지 자기 수준에 자기의 그 손악 위에 언금을 넣어보지도 못했지만 이거는 모든 권리가 다 날아간 거고 이거는 권리의 한 절반 정도가 날아간 그 행복하지 못한 엔딩인데 예. 이런 식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정의 권리가 전부 다 날아갔든 절반만 날아갔든 이런 식으로 날아간 경우에 행복하지 못하게 엔딩이 되었을 때 이 정을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권리가 그게 이득 상환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언금을 수중에 넣지도 못하는데 모든 권리 또는 절반의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정은 마음이 아주 마음이 아플 거란 말이야. 이런 정을 구제하기 위하여 만든 권리인데 어떤 건지 한번 구경을 하자. 예. 여기에 원래는 갑이 을에게 엄을 발행을 했고 왜 이걸 발행을 했는가 하면 중고 자동차 한 대를 사고 대금으로 엄으로 현금 대신에 엄으로 이걸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병에게서 을은 또 시계를 구입을 하고 갑이 발행해준 엄을 패소해서 시계의 대금으로 넘겼고 그 다음에 병은 또 정에게서 의류를 구입을 하고 의류 대금으로 을에게서 배서를 받았던 이 엄을 정에게 배서해서 넘겼다. 예, 이랬는데 현재 엄을 소지를 하고 있던 정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만기 더하기 3년까지 엄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러면 만기 더하기 3년이 지나면 이 엄은 쓰레기가 되어버리지. 뭐가 완성이 된 거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이러면 말이야. 여기에 정은 정말 소중한 그 유가증권 엄이 쓰레기가 되었는데 이 앞에 있는 세 명들은 엄 채무를 면하게 된 거니까 이 앞에 있는 세 명은 기쁠 거라고 그지? 갑과 을과 병은 이 세 명 가운데 누가 제일 기쁠까? 이게 말이야 을이나 병은 그다지 많이 기쁠 게 없다고. 이유가 뭐니? 을은 그지? 을은 차 한 대가 나가고 시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을은 원래 그다지 이득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병은 그지? 나간 게 시계가 나왔고 의류가 들어와서 그 똔똔이란 말이야. 원래 이득이라고 부를 게 없는데 그러나 갑은 들어온 게 차 한 대가 들어왔고 나간 거는 엄채무가 나갔는데 그 엄채무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공짜로 갑은 차 한 대를 먹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갑은 아주 기쁜 거라고. 공짜로 차 한 대를 먹었단 말이야. 이러니까 엄이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아주 정은 아픈데 저 앞에 있는 갑은 희희낙낙하고 있다 기쁘게. 이럴 때에 정이 갑에게 네가 공짜로 차 한 대 먹었던 이득을 나한테 토해내라 라고 요구하는 그 권리,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네가 공짜로 차 한 대를 먹었던 이득을 현재 마음이 아픈 나 정에게 토해내라는 권리입니다. 예, 이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이 정이라는 놈이 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정이 뭐를 잘못했는데? 그지? 이건 무려 3년 동안이나 권리로 행사를 안 하다가 이 꼴이 난 거잖아. 물론 정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어쨌건 실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갑은 일종의 불로소득을 얻은 거는 분명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토해내라 라는 식으로 그 실정법의 조문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예. 여기에 자 나오고 읽어보자. 먼저 환업이든 혹은 약속음이든 여기에서 생긴 권리, 정의 언금을 받을 수 있는 언금 청구권이란 권리가 이게 뭐고
만기 더하기 이틀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를 안 하는 바람에 절반의 물어달라는 권리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그게 만기 더하기 3년이 지나서 절반이 아니라 모든 엄상 권리가 싸그리 없어졌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엄상의 권리가 다 날아가 버린 이 정은 저 앞에서 공짜로 이득을 취했던 갑에게 네가 먹은 이득을 나에게 토해내라 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이거 말이야. 분명히 우리 언법에는 이게 행복하지 못한 엔딩을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 이게 행복하지 못한 엔딩은 먼저 첫 번째가 3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그지? 이때 unhappy 엔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만기 더하기 2일 안에 그 지급 제시를 안 했을 때 물어달라는 권리만 날아가 버리는 그 절반의 권리가 날아가는 unhappy 엔딩도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A와 B 두 가지의 행복하지 못한 그 엔딩이 있는데 우리 조문에 있는 것 가운데 A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거의 쓰이지 않은 환음의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한국에는 환음을 쓰지 않고 다 약소금을 쓰거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왜 안 일어나는데요? 묻지마, 외워. 그래서 A라는 부분은 그냥 암기를 하고 유럽에서는 A 때문에 소진이 피해를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경우가 유럽에서는 A 때문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음이 아니고 어떤 걸 쓴다? 약소금을 쓴다고. 우리나라는 B에 해당해야 소진이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A라는 부분은 그냥 단어로만 기억을 하고 문제는 모두 B로 나온다고. 예, 이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거고 이 정도면 그래서 정의 갑에게 네가 공짜로 먹었던 이득을 토해내라. 그 권리 이름을 뭐라 부른다? 이득을 나에게 빨리 토해내라. 이득을 상환하라 라는 그런 권리인데 이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출제자들은 어떤 걸 이제 연구를 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어음을 갑이 을에게 발행한 게 아니고 마음씨가 따뜻한 선배 갑이 후배 을을 위하여 호의어음을 발행을 하였는데 그 호의어음이 정에게까지 흘러갔다가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정의 그 어음이 쓰레기가 되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 현재 정이 들고 있었던 이 어음이 진정어음이 아니고 호의어음이다. 그지? 선배인 갑이 후배 을에게 자금을 융통하라고 이렇게 어음으로 빌려줬던 그런 융통어음이라면 그런 어음을 들고 있던 정이 만기 더하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쓰레기가 되었다면 이때 정은 과연 누구에게 이득 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합니까? 갑에게 행사하는 게 맞나요? 을에게 하는 게 맞나요? 만약에 이게 호의어음이라 그러면 이럴 때는 을이 갑에게 찬대를 넘겼다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호의로 그냥 삼백갑이 을에게 어음을 그냥 자네가 이걸 가지고 자네 그 자금에 사업 자금에 그냥 그 필요한데 쓰게 이러고 빌려준 거거든. 이럴 때는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있는 걸까? 이때도 갑에게 이득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때 을에게 이득이 있는 걸까? 예, 이럴 때는 을에게 토해내라고 하는 것이 갑에게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논리가 나오니까 여러분은 전혀 필기를 하지 말고 내 말에 귀를 쫑긋하고 잘 듣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제 어떤 걸 공부를 했는가 하면 아무리 갑이 을에게 호의엄을 발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럴 때 그 후배인 을이 갑에게 야 이놈아 니놈 빨리 나에게 돈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후배 을이 선배 갑에게 그렇게 하면 패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게 갑이 을에게는 엄상 책임을 안 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다시 병에게 넘어갈 때는 병의 땡땡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 땡땡에 알맞은 말은 선악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 이랬거든. 이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잘못 그 논리적인 연결을 잘못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러면 아무리 선생님 갑이 그 선배로서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엄이 후배인 을을 지나 병을 지나 정에게까지 갔다면 만약에 이 호의엄이 시효로 쓰레기가 되지 않았다면 정이 갑에게 달라고 할 때 갑은 정에게 지급을 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 정이 갑에게 달라고 하면 갑은 정에게 언금을 지급을 해야 돼. 정의 선악을 불문하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게 만기 닭이 3년이 지나도록 쓰레기가 되지 않았다면 갑이 정에게 지급을 했었어야 할 돈이 쓰레기가 되는 바람에 갑은 정에게 지급을 안 해도 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원래 이게 시효로 쓰레기가 되지 않았다면 갑은 당연히 정에게 언금을 지급을 했었어야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원래는 갑이 정에게 지급을 했었어야 할 돈이 그게 갑이 정에게 지급을 안 해도 되도록 쓰레기가 되는 바람에 갑의 지갑에 돈이 굳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이득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갈 돈이 안 나갔다. 그것도 이득 아닌가요? 그런 건 이득으로 안 봐. 그런 건 이득이 안 봐.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득은 뭔가 하면 어음을 그것을 실질적인 상거래의 수단으로 어음을 쓰면서 갑이 을에게 어음을 넘기고 을로부터 차 한 대를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넘겼던 어음이 쓰레기가 되는 바람에 공짜로 차 한 대라는 건더기 있는 고깃국에 국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 건더기가 있는 걸 내가 먹은 게 있다. 그걸 토해내는 거지. 이게 어떤 실질적인 거래도 없고 단지 언금이 나갈 게 안 나가고 지갑 안에 돈이 굳었다 이런 것은 이 조문에서 말하는 이득은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3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빨리 덕주를 읽으십시오. 뭔 말인지 알겠나? 이래서 만약에 이게 호위엄이라고 하더라도 정이 만기 닭이 3년이 지나도록 시효로 시효 소멸이 안 되었다면 그러면 갑은 정에게 돈을 당연히 지급을 했었어야 할 것이 시효로 소멸하는 바람에 갑이 정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언금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된 그것도 돈이 나갈 게 안 나가고 굳은 것도 이득이 아닌가요? 그런 건 이득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조문에서 말하는 이득이란 엄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건더기가 있는 대가를 먹은 게 있는 걸 이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말이 좀 무식하지요. 건더기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되고 그 너무 말이 무식하니까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알겠니? 이게 무식한 혁궁세 말로 건더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호위엄의 경우, 그 융통엄의 경우에는 갑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더기를 먹은 건 을입니다. 을이 공짜로 시계를 먹었다. 그걸 이득으로 토해내라 라고 이제 한다. 요 문제를 3번을 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넋줄 그대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은 알아야 되겠네. 이때 내가 계속 얘기할 때 맘씨가 따뜻한 선배가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어음을 빌려줬다. 아이고 힘들어라. 이때 선배를 자금을 후배에게 뭐 해준 사람이 융통을 해준 사람이라고 부르고, 을은 맘씨가 좋은 그 선배 때문에 융통을 받는 사람이라고 부르겠네. 뭐 이런 이름만 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울 거는 없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엄스페이 개관을 끝내고